오늘은 제가 자동차에 관해서 개인회생을 할 때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내돈내산 자동차. 내가 현금 1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 주고 샀어요. 또는 대출 받아서 어떻게 샀지만 결국은 대출금 다 갚았어. 온전히 100% 내 자동차야. 그건 그냥 타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동차가 있다면 계속 탈 수 있고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타셔도 돼. 물론 재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재산 가치가 내 재산에 반영이 돼버리면 변제금이 높아지는 일이 있긴 한데 대세에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타시는 자동차, 특히 개인회생 하러 오시는 분들이 타는 자동차는 그렇게 값비싼 자동차가 잘 없기 때문에 중고가 시세로 변호사가 소명을 할 때 중고가 중에서도 제일 낮은 가격을 선택해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미 가치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재산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출로 산 자동차. 자동차에 담보대출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SK엔카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동차의 연식과 차종을 한번 넣어 보세요. 중고차 가격이 나옵니다. 내 차가 1200만원인데 담보대출이 2000만원 남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전화가 오셨길래 제가 답변 드렸죠. 팔 수 있으면 파시라고. 여러분, 담보대출이 있는 자동차도 여러분은 가질 수 있습니다.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되냐 하면 나머지 채무는 다 탕감을 받는데 내가 자동차에 담보대출 끼고 있는 2천만원은 탕감 받는 게 아니고 회생해서 얘를 빼버리는 거야. 별채권이라고. 그러면 이 자동차 담보대출은 내가 이자를 계속 내주는 거죠. 계속 내주면서 그 채무는 유지하면서 내가 자동차를 계속 소유하면서 계속 타시면 돼. 꼭 타고 싶다면 그렇게 타시면 됩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계속 타시면 돼요. 다만 계산상 봤을 때 자동차 시세가 이미 120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담보대출은 2000만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1200만원에 팔아요. 팔고 담보대출 2000만원 갚으면 대출이 800만원 남아버리잖아. 빚이 800만원 있잖아. 그럼 이것도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으세요. 또는 여러분이 리스 자동차를 타신다 그러면 리스 차를 반납하면 위약금 채무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차 팔고 담보대출 갚고 남는 800만원 채무든 위약금 채무든 간에 채권자 목록에 다 집어넣어서 다 탕감 받아버리면 되지. 이게 경제적으로는 큰 이득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회생을 신청한 다음에 어머님 명의나 친구 명의로 한 300만원짜리 중고차 이런 거 그냥 좀 굴러만 가는 거 요런 거를 한동안만 좀 타시라고요. 평생 그 차 타라는 게 아니고요. 초장에 조금만 그거 타시라고요. 자동차 처분하시고. 그러면 재산 가치도 내려가 버리지. 저 차 팔고 빚 갚고 남는 위약금 채무나 남아있는 자동차 채무를 일반 채권으로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그것도 다 탕감 받아 버리지.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다 이거죠. 타셔도 됩니다. 별도로 빼서 이자 내시면서 그 채무를 유지하면서 자동차를 타셔도 되지만 이미 내 자동차 시세보다 시세가 확 내려가고 담보대출은 별로 못 갚았다면 그런 경우는 차라리 차 팔아가지고 요 남는 채무나 위약금 채무도 전부 탕감 받아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 여러분들께서 회생하러 오실 때도 들은 건 있으셔가지고 변제금 적게 내시려고 월급을 적게 설정해서 가지고 왔어. 월급 뭐 150만원, 180만원, 200만원으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자동차 담보대출은 2천만원 남아있대. 그래서 월 납부 금액이나 뭐 50만원 이렇게 납부하시고 주유비에 보험료에 막 내신단 말이지. 그러면 월 납부 금액이 막 80만원씩 이렇게 돼. 이렇게 진행하면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걸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법원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를 삼는 법원도 있단 말이죠. 아니 선생님 월급이 낮아서 변제 계획안 짤 때 월 변제금 10만원, 20만원 변제한다고 변제 계획안을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월 80만원 저 자동차 리스비나 아니면 저 이자 납부하고 주유비하고는 무슨 돈으로 내실 거냐 이거지. 1인 생계비 그래봤자 1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최저 월급 받아서 1인 생계비 120만원만 간신히 쓰고 내가 돈이 없어서 변제금 20만원 내겠다고 말해놓고 자동차 관련 비용은 월 80만원 내겠다. 그러면 법원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엔 여러분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냐 하면 법원에서 아니 그러면 그 80만원 낼 거 그거 그냥 변제금 상향하세요. 그걸로 변제금 내세요 그냥. 이렇게 극단적인 보정 권고가 나오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라 그러지. 그 80만원 어디서 나오는지. 근데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월급 180만원 밖에 안 된다며 150만원 밖에 안 된다며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동차 때문에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이걸 미리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불이익이 있지만 살아날 구멍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계에 꼭 필요하시다면. 최근에 제가 상담받은 내용 중에 저기 당진에서 이제 의뢰인이 이제 전화로 저한테 이제 수임을 맡기셨는데 당진이나 천안, 아산 이런 데는 보면 그 공장은 많이 있잖아요. 공단도 많이 있고 직장은 많이 있어. 근데 사시는 데는 멀어. 거기는 서울처럼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천안, 아산, 당진, 충청권 신도시 이런 데는 또는 경남 이런 데 신도시 그 기업 도시 이런 데는 출퇴근하려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또는
서울에 거주해도 내가 애엄마야, 애가 둘이야,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든 유치원을 데려다 주든 픽업을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추가생계비라고 내가 이 자동차의 리스비나 또는 담보대출 이자를 월 50만원, 80만원 내야 된다. 주유비, 보험료에 자동차 유지비용을 월 80만원 내야 된다. 근데 이게 출퇴근에 꼭 필요하거나 자녀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주면 그걸 감안해서 변제금을 낮추어 줍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꼭 자동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 자동차 유지비는 많이 쓰면서 변제금은 조금만 내겠다면 아까 같은 불이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동차가 꼭 필요한 이유,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내가 자동차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그걸 여러분의 담당 변호사님한테 알려주시면 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법원에 잘 소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변제금을 낮추어 주게 되니까 생계에 꼭 필요한 자동차는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다섯 번째, 영업용 자동차. 지금까지는 승용차를 설명드린 거고 이제는 영업용 자동차, 택시, 택배, 용달, 화물차 기사, 집, 이런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란 말이죠. 이런 경우는 별 문제 안 됩니다. 계속 타시면 됩니다. 회생이 취지가 뭔데요? 돈 벌어서 변제하라는 게 회생이잖아요. 근데 내가 자동차로 돈 버는데 자동차 팔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법원도 최대한 배려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지입 자동차를 운영하시거나 택시를 운영하시거나 뭐 택배, 용달 이런 거를 해. 그러면 월 매출이 나오잖아요. 월 매출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자동차에 내는 뭐 보험료나 주유비나 톨비나 정비비나 이런 것들을 전부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매출이 800이 나와도 자동차 뭐 기름값 내고 먼 돈 내고 다 내고 나면 한 달에 200이 남는다 그러면 비용이 600 들어가는 거지. 매출 800에서 비용 600 다 빼서 200 남는 것만 여러분의 순이익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그 트럭은 원래 비싸잖아요. 그런 건 타시면 돼요. 법원에서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타시면서 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내 사업상 경비로 다 인정을 해주니까 남는 것만 순이익으로 해서 변제금 조금만 내시면 되니까 뭐 택배, 용달 이런 분들은 계속 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관련 불이익을 미리 인지를 하시고 상담받을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불이익을 잘 피해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돈내산 자동차는 그냥 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담보대출 받은 자동차는 별채권이라고 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납부하시면서 계속 소유하고 타셔도 돼. 그렇지만 이미 내 자동차는 감가를 맞아서 가격이 내려가고 대출이 많을 경우에는 팔아서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도 전부 탕감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 소득은 작다고 얘기해 놓고 자동차 유지비는 월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면 법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때문에 또는 자녀 양육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걸 소명해서 변제금 자체를 낮추어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승용차하고 다르게 영업용 차량, 지입 차량, 화물차, 택배, 용달 이런 자동차는 그냥 타시면 된다. 이런 거는 법원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